공간 벡터인데 여러분들이 평면 벡터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평면 벡터 맨 처음에 할 때 한 번만 더 상기만 시키고 봅시다. 벡터가 뭐다, 스칼라가 뭐다 하는 거를 평면 벡터에서 맨 처음에 했거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벡터. 벡터가 같다. 벡터 같다가 뭐예요?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벡터가 무조건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은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벡터 한 개 찍고 놓으면 그게 공간 벡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벡터, 단위 벡터. 단위 벡터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공간이나 평면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 이제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거였고 영벡터는 뭐가 없는 거였다? 방향이 없는 거였죠. 그죠? 크기는 0이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평면 벡터라고 했는데 그게 공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고요. 공간 벡터의 덧셈 뺄셈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똑같이 평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벡터를 한 개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AB 벡터를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럼 이게 평면이니 공간이니? 저거요?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평면이라고 하면 평면이고 공간. 공간이다 이러면 공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가 공간 벡터의 덧셈 뺄셈도 역시 평면 벡터의 덧셈 뺄셈하고 똑같이 간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삼각형법 이게 어떻게 있었다? 삼각형법은 어떤 경우에 삼각형법을 쓰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점, 종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또 여기가 시점, 종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죠? 이게 C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C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가 된다. 됐죠? 얘가 AC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AC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얘가 BB 이렇게 같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삼각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얘가 종점 다시 시점 이런 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게 뭐예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있었습니다. 평행사변형법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뭐일 때 주로 어떨 때 평행사변형법을 쓰는 게 편하다? 시점이 같을 때, 그렇죠? 시점이 같을 때, 시점이 같을 때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AB 벡터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 걸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고 이게 B 벡터, AB고 AC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B 벡터와 AC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다 했죠, 그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를 D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얘가 AB 벡터 플러스 AC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번에 평행사변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평행사변형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들 평면 벡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얘가 AB 더하기 AC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절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AD 벡터가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별반 중요한 게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라고 하는 이거는요 2배의 즉 여기서 BC를 이렇게 끊는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끄었을 때 이게 대각선이니까 여기에 중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몇 배? 요 벡터의 2배가 됩니다. 이 벡터의 2배. 요 벡터의 2배라고 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돼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배의 AN 벡터다. AN 벡터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식을 조금 고칠게요. 그러면은 AM 벡터라고 하는 얘는 AM 벡터는요 2분의
AB 더하기 AC 벡터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얘는 뭐에서 써있는 겁니까? 위치 벡터에서. 우리가 평면에서 위치 벡터에서 네. AM 벡터는 AB, AC 해가지고 위치 벡터 1대1이잖아요. 여기가 1대1, 1대1 이렇게 되는 거. 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파악을 해줘도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그림이 전부 다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평면인데 우리는 이걸 공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공간 좌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공간이 되겠죠, 그죠? 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공간입니다. 네. 공간이자 평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별거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벡터의 뺄셈 이렇게 갑시다. 벡터의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벡터의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벡터의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빼는 방향이 중요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C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C, AB 이렇게 있으면요 AB 빼기 AC 할 때 얘가 BC니 아니면은 CB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에서 볼 때 AB에서 AB 빼기 AC니까 C가 종점이 되도록 해요. 시점이 되도록 해요. 됐나요? 얘가 뭐가 되도록 해라고? 시점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AB 빼기 AC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AB 하고 나서 한붓 그리기로 가면 되죠. 요거요 한붓 그리기처럼 말이 좀 이상한데 한붓 그리기로 가면 됩니다. 네. 됐냐? 네. 그러니까 AB 눈을 보고 AC 요걸 하면 된다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점인데 얘 그러면 어느 거 안 돼요? 네. 어느 게 안 됩니까? BC가 12가 아니니까 12죠, 그죠? BC가 안 되죠, 그죠? 얘는 안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AB 빼기 AC가 10이라고 할 때, 네. 그럼 이거를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12 벡터는 AB 빼기 AC였다,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벡터 분해라고 이야기하죠. 네. 벡터 분해. 네. 그러니까 A. 벡터를 분해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공간 벡터의 덧셈 뺄셈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 공간 벡터의 덧셈 뺄셈은요, 뭐를 따라간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벡터의 성분 말고 이 중성이죠. 뭐였지? 성분 아니고 내적도 아니고 이론각도 아니고 어디 갔니? 다 찾아갔는데. 이거 하자. 자, 가봅시다. 요거 연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G의 중점을 L이라고 합니다. BH의 중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M이라고 할 때 이게 A 벡터고요. 요게 B 벡터입니다. 네.
얘가 C 벡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FG의 중점 L 어디입니까? 저쪽이요. 여기에 L이죠, 그죠? 네. 여기에 L입니다, 그죠? 네. L. 그 다음에 BH의 중점 좀 잘 끄는 것 같지? 네. 여기가 M입니다. 네. 자, 이래 놓고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AL 벡터를 구하고 첫 번째 AL 벡터를 구해봅시다. AL 벡터. AL 벡터를 일대 다음을 뭘로? 다음을 ABC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이거로. 자, 이거 구해볼게요. 네. 이거 풀 때에 뭘 하냐면요. 그냥 시점, 종점, 그 다음에 또 이게 얘가 시점이 되고 또 종점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분을 뭐한다?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나중에 노트 할 때 잊어버렸으면 되는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AL은요. AL 그대로 가볼까요? 네. AB, BF, FL이잖아요. 네. AB, B. BF, 그 A. FL이죠. 그죠?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네. 그런데 AB 벡터가 뭐였죠? A. 얘는 A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BF 벡터가 뭡니까? C 벡터거든요. 됐어요? 네. FL 벡터는 뭐예요? 2분의 2분의 1B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분의 1에 2A 벡터, B 벡터 플러스 2C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LM 벡터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 LM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네. 그런데 LM은요. 여기 아니라 그냥 네. 따라가세요. 그냥 이렇게. 됐나?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쉽죠, 그죠? 그러면은 LM 벡터는 자 갑니다. LF 그 다음에 FB 그 다음에 BM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돼요. 네. 똑같나? 여기다가 할까요? LF 얼마요? 이렇게 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B다, 그죠? 네. 그 다음에 FB 얼마예요? 마이너스 C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얘가 BM은요. BM은 2분의 1 BH 벡터죠, 그쵸? 네.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쓸게요.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하고 나서 BH 벡터를 BH 벡터 합시다. BH 벡터 구합시다. 그런데 얘는 이러면 되잖아요. BH는요. 수야 됐냐?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A, C 더하기 B죠, 그죠? 맞습니까? 담담해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C 이게 되네요. 요게 공간 벡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공간 벡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종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되겠니? 자, 필기하자. 지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우리 책에 가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가 있습니다. 결국 330페이지는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고요. 됐죠? 조금 어렵겠다 싶은 게 1-3번 정도 그것도 되게 쉬워요. 볼래요? D 벡터가 뭡니까? OD 벡터다, 그죠? 네. D 벡터를 A, B, C로 나타내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되었습니까? 그런데 가보자. OD는요. A, OA, AB, BC, CD 이렇게 가도 되죠? 이해됩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면 되잖아. OA 갖다 OA로 가요. OA 갔니? A 그러면 AD로 바로 가도 되죠? 맞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도 가면 돼. 그러면은 OD 벡터는 OA 더하기 AD잖아요. 근데 AD 벡터는 BC 벡터하고 같잖아요.
BC 벡터는 C 빼기 B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C 빼기 B가 답이 되겠죠.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개념을 배우기 어려운 거. 됐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나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풀어봅니다. 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뭐를 구했다?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본 벡터로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네. 기본 벡터로 나타낸 것일 뿐이다. 그런데 크기로 가면은요, 뒤에 넘겨보세요. 숫자 바꾸기 2-1번 볼까? AH, EF, GC. AH. 찾았습니까? 네. EF.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GC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냥 시점을 모으면 됩니다. 그렇죠. 벡터 분해하세요. 뭘로 할까요? A를 위주로 해가지고 다 분해를 하세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럼 AH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실선으로 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이게 4,3인데 얘를 그냥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라고 두고서 뭐를 하라고? AH, EF, GC를 그대로 이거를 갑시다. AH 뭡니까? 그 뒤에서 네, 뒤에서 요거 B 벡터죠, 그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네. AH니까 요렇게 가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B 더하기 C죠, 그죠? 네. B 더하기 C고 EF는요? A 벡터요. EF는 EF 요거 아니죠? 이게 A 벡터죠, 그죠? GC 벡터는요? GC B 벡터였어. 마이너스 B죠, 네. 그죠? 그럼 요거 여기가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A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 칠. A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크기는 평행 사변형법에 의해서 2벡터가 되죠, 그죠? 오. 그거 5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벡터를 기존 벡터를 잡고 풀어가시면 된다. 네. 되겠습니까? 나머지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벡터의 평행과 실수입니다. 아까 몇 번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또 5번이요. 4번. 어려운 거. 이거 정신이 없죠. 새로 시작하는 2번이요. 그렇죠. 아니죠. 자, 이번에 뭐냐면 이겁니다. 공간 벡터의 평행과 실수입니다. 평면 벡터도 조금 필요한데요. 공간상의 평행과 실수대. 그러니까 평행, 벡터 평행이 뭡니까? 벡터 평행이 뭐예요? 벡터가 평행하다 이 말은 이거 벡터 이거 평면 벡터 실무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리고 이거 열심히 해야죠. 평행은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경우를 우리가 벡터가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이면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은 지난번에 평면 벡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상에서 네.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네.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네. 그러면은 A 벡터 0벡터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네. B 벡터가 0벡터가 아니다. 네. 일 때 그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면은 뭐라고? 실수배. 뭐가 실수배죠? A
평행이면 B 벡터는 오케이. T 배의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이거? 네. 이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풀어지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풀어지는 게 있었다고요. 풀어주세요. 네. 이것도 공간이든 평면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평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평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를 묻는지 몰라요, 지금? 단위. 이래 되었잖아요. 됐니? 네. 그러면은 봐봐요. 아니 평행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안 했는가 봐. 얘가 이게 평행이면은 실수배라고 했고 네. 평행이 아니면은 나서 불가능으로 T 합이 0, 1되면 0이 되는 거랑 아니, 평행이 아니면은 두 개. 평행이 아니면은 그 합쳐서 합이 1되면 0 되는 건 그런 거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0 되는 것하고 0이 안 될 때라고 합이 1은 아니고 합이 1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NA 벡터 더하기 NB 벡터가 0 벡터일 때, 네. 그 다음에 NA 더하기 NB가 C 벡터일 때, 그죠? 네. 그럼 이때 세준대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 아니.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 아니면은 얘는 M은 0이고 N은 0이고 됐어요? 네. 저기 A A 벡터? M, 위에 화살표 밑에. 어때요? 뭐? 밑에 C 벡터 나오는 식의 A예요. 벡터 붙이라고. 그리고 이게 평행이 아니면은 Mn이 0인 00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다시 이걸 거꾸로 M과 N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M,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입니다. 네.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M, 이거는 벡터의 1차 결합, 네. 벡터 1차 결합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 식을 딱 봄으로 해가지고 이 식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개념에서 한꺼번에 다 갑시다. 평면 벡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식을 적어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라고 할까요? 미연에 이 식에서 A 벡터는 B 벡터는 TA 벡터죠. 그렇죠? B 벡터는 TA 벡터에서 T의 의미가 뭐였어요? T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T의 의미. 자기 자신. 얘들 T는 뭐예요? T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입니다. 그렇죠? 네.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였어요. 네. 이해 안 돼요? 돼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면 벡터가 시험문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식도 상당히 잘 물어온다는 거예요. 되겠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응용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OB 벡터가 OA 벡터의 크기분의 1의 OA 벡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OB
OA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단위 벡터. 얘는 뭐가 된다고요? OB는 O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평면 벡터에서 어차피 평면 벡터는 요걸 하나하나 다 해나갔잖아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거든.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평면 벡터를 보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뭡니까? AB 벡터는 BC 벡터의 실수. 평면 벡터를 배우면 AC 벡터. 그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AC 벡터는 AC 벡터는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라고 했죠, 그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뭐 공간상입니다.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그림 보게 되면은 AB 벡터는 AC 벡터는 네, AC 벡터의 실수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식을 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기울기. 기울기. 아 그거 여기 해봐. 값이요. 자, B값이 아니고요. 여기에 O점이 있습니다.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지금 평면에서 위치 벡터를 했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간다 아이가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을 때 자, 벡터 분해할게요. OC 벡터 빼기 OA 벡터는 T배의 OB 빼기 OA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OC 벡터는 1 빼기 T의 OA 벡터가 되고 플러스 T의 OB 벡터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식이. 이게 뭐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의해서 위치 벡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위치 벡터에서 이게 나오고 지금 꼭 위치 벡터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얘하고 얘가 합이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식 가지고서 막 풀어내는 거 있었죠? 막 풀어내는 거 뭐 있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가야 돼요. 막 풀어내는 거 벡터와 벡터의 1차 결합과 도형이 있었죠, 그죠? 네. 맞죠, 그죠? 이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OP 벡터가 T배의 OA 벡터 더하기 1 빼기 T의 OB 벡터 여기에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조건들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때의 OP P의 자취는 뭐가 된다? 이때 P의 자취는 뭐가 됩니까? P의 자취는 선분 AB가 되는 거. 이런 문제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간에서 다 빼고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든 어느 책이든 간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공간에서도 이게 똑같이 평면에 썼던 여러분들 그 공식이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새로 나오는 겁니다. 네 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을 조건을 따집시다. 네, 이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 봐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죠. 근데 얘는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있을 네. 조건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였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서 시점을 뭘로? 시점을 O로 해가지고 벡터를 분해하는 겁니다. 네. 되겠어요? 자, 갑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평행사 명을 쓴다. 이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여기 C점이 있고 D점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잘 봐요. AB 벡터는 AC 벡터와 AD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들이 이 AC와 AD는 요게 뭐? 얘가 기준 벡터입니다. 얘가. 이해되겠습니까? 기준 벡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AB 벡터는 AC 벡터와 AD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되겠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AB 벡터는 AC 벡터와 AD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하다. 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식으로 풀어 쓰는 게 밑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제일 밑에 나와요. 자, 가볼게요. 그럼 AB 벡터는 K배의 AC 벡터 플러스 L배의 AD 벡터 이렇게 할 수 있겠네. AB 벡터는 AC 벡터와 AD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옵니까? 수야, 따라왔니? 지금 평면 벡터 공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공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요, 평면에서 공부했다라는 그 전제하에 막 이래저래 막 섞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벡터를 뭘로? 분해를 합시다. AD 벡터는 이렇게 할까요? 그냥 AB라고 하자. OB 빼기 OAB죠. 그죠? 얘는 K배의 OC 빼기 OAB입니다. L배의 OD 빼기 O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OB는 이렇게 갑니다. OB는 넘어가 볼게요. 1 빼기 K 빼기 L의 OA 되죠. 그죠? 그 다음에 K배의 OC 벡터 이렇게 되죠. 그죠? 또요. L배의 OD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X라고 할게요. 얘를 Y라고 할게요. 얘를 G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OB 벡터는 XOA YOC 남아있는 거 GOD인데 여기에서 단 요 세 개를 다 합하게 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봐봐요. 여기에서 OA가 OB, OC로 그러니까 OC가 OA, OB로 앞에 숫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는데 요거 두 개 합이 1. 그럼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꼭 이게 아니라도 OD가 있어. 남은 거 보니 A, B, C잖아요. 그럼 OA, 여기 OB, OC 이렇게 세 개가 남겠죠, 그죠? 네. 이 앞에 들어가는 K, L, M 이렇게 요 세 개가 합해서 1이 되면은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을 조건이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기가 오케이? 네. 이해하자. 이건 뭐였어요? 뭐? 집에 가요. 이 거래. 요거 보면 얘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필기할 때 빼도 되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벡터가 평행이 아니면 벡터와 도형. 평면 벡터 공부하고 나서 하세요. 인탈 그래프 이런 거 전부 다. 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니 진짜 위치 벡터.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위치 벡터 개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공간에서도 똑같이 위치 벡터, 무게중심의 벡터,
이런 거 다 써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면 벡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탄.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면 공간이 안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그랬죠. 평면 벡터를 공간 벡터하고 같이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 있는 셈은 아주 착한 셈이고, 평면 벡터하고 공간 벡터를 중간에 딱 끊는 셈은 아주 중간에 딱 끊죠. 평면 벡터 중간고사, 공간 벡터 기말고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셈은 훌륭한 셈이에요. 복습. 그렇지. 학생들이 복습 골라들었고. 우리 집 복습. 좀 이게 일종의 복습입니다. 됐냐? 네. 자, 그 다음번에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 벡터라고 새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책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앞에 평면 벡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안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공간 벡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정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간만 따로 배운 게 뭐죠? 네. 예정이. 네,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을 조건. 그것도 벡터의 1차 결합,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설명을 하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공간에서 위치 벡터입니다. 근데 사실상 공간에서 위치 벡터라는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내분적의 위치 벡터는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네. 이거 이제 한번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림은 평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위치 벡터가 뭐였죠? 한 번 더 머릿속에 상기시켜 봐봐. 뭐가 위치 벡터입니까?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킨 것을 위치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결국 그림을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뭐 A점, 여기를 B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시점이 이렇게 시점을 고정을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을 시킨 이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이게 평면으로 보여요, 공간으로 보여요? 응? 공간이요. 이게 여기 공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A 벡터, 얘를 B 벡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위치 벡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M 대 N 이렇게 내분하는 위치 벡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요 X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게 있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공식이 어떻게 되었었죠? X 벡터는 이거는 그대로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플러스 LA 벡터 이렇게 되었죠, 그죠? 요거 기억납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위치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치 벡터의 문제 종류가 딱 몇 종류밖에 없다? 3종류밖에 없습니다. 문제 종류가 평면에서든 공간에서든. 근데 위치 벡터 이거는 평면에서 가장 많이 물어봐요. 평면에서 개념을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지고 갈 게 B값이 주어지는 문제, B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갑니까? 평면 벡터.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했어요? 내일 모레가 기말인데. 네? 내일 모레가 기말인데. 다음. 그러니까 내일 모레잖아. B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B값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B값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이것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제 문제 특징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볼까요? 새거 아주 좋죠. 한 두어 달 만에 새거 줬습니다. B값이 주어지는 문제는 뭐요?
B값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B값을 따라가게 되면은 만나는 벡터의 종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2대1이다 할 것 같으면 2하고 1을 따라가면은 어떤 벡터의 종점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문 닫아요. 바깥에 것도 닫아요. 닫았어요. 종점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산만스럽네 오늘. 그러면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찾아가지고 요 공식을 그대로 써먹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쉽게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근데 B값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했었죠? B값을 임의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B값을 둘 때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두죠. 1대 T 대 1 빼기 T 그 다음에 S 대 1 빼기 S 기억납니까? 공부한 거. 네. 이제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복습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둔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네. 뭐를 이용한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게 있었죠. 네. 기억납니까? 네.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는 이런 풀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뭘 물어오는 거? 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얘는 마지막은 식 자체, 식 분석 문제, 그죠? 식 분석 문제 이게 주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식 분석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이 공간 삼각형이가 아니면 평면 삼각형이가 이런 놈은 뭔지 모릅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공간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도 얘를 그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한 평면으로 쫙 이어버리면 이 공간에 있는 삼각형이 평면에 있는 거다라고 봐도 무난한 거죠, 그죠? 이제 듣고 있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삼각형 ABC에서 PA 벡터, 2PB 벡터, 그 다음에 3PC 벡터가 합이 0벡터일 때 뭐 이런 문제 기억나요? 네. 이거 보면 어떻게 구하라? 삼각형의 넓이 B값을 구하라. 삼각형 APB 대 삼각형 BPC 대 삼각형 CPA 이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얘는 요 식을 시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바꾸라. 시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쉽게 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 평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합시다. 외분점 위치 벡터는 따로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기억납니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기억나요? 그런데 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그거 내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을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하나로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참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그림만 두 개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시점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 O 시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C 벡터 이렇게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가 그냥 네. 요 무게중심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A OG 벡터 네. 요 OG 벡터. 그럼 여기서 OG 벡터라고 하는 이게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3분의 1 OA 그죠? 네. OA 더하기 OB 플러스 OC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준 벡터 ABC를 주게 되면은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 말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물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를 낼 때는 이런 문제를 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네. 실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A 벡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A 벡터고요. 시점이 지금 A가 시점이 되어 있어요. 얘가 B 벡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무게중심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G거든요. 이? 되게 쉬워요. 이거 공식으로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 벡터를 구하라 이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AG 벡터, 여기 AG 벡터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지난번에 평면 벡터에서 여러분 개념 노트를 보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거 그리고 이제는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있지 말고 이런 것도 눈으로 그냥 대충 읽고 이런 개념 밑에 여러분 노트에 보면 문제가 계속 하나씩 다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익히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교재, 교과서 이런 것들을 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네. 무게중심 되었죠 이제?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두 개만 풀고 이제 공간 벡터의 위치 벡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를 찾기가 힘든데 삼연체가 있습니다. 삼연체 그냥 삼연체입니다. 정삼연체가 아니라 뭐지? 삼연체 A, B, C, D에 대해 공간상의 한 점, 이건 임의의 점 아닙니다. 네. 그냥 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임의의 점이 아닙니다. O에 대하여 OA를 A 벡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OD를 D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을 G라고 할 때 OG 벡터를 구하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분 AG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H라고 할 때 이때에 OH 벡터 얘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에서 벡터를 보는 방법, 내분점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림은 있잖아요. 여기가 A, B, C, D 그다음에 띵띵띵띵 해서 여기가 G입니다. 여기가 H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임의로 한 개 꺼갖고 이렇게 끊게 되면 선이 몇 개 꺼지요? 5개, 6개가 꺼지죠. 되게 복잡해져요. 그냥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자, 갑시다. 맨 먼저 뭐 하라고요? 오지 벡터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오지 벡터. 오지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이가, 그죠? 그럼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 G죠. 네. 그럼 오지 벡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OB. OB, OC, OD죠, 그죠? 그리고 OB를 B라고 했고요, 그죠? OC를 C라고 했고, OD를 D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것 같으면은 잘 이제 말로만 설명합니다. 요 벡터는요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벡터가 됩니다. 네. 요 이렇게 꺾게 되면 이게 중점이 되겠죠, 그죠? 네. 네 번점의 벡터니까 그러면은 자 같이 해봐요. 이거는 이거 충분히 머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 AB 벡터 네. 됐습니까? 네. 더하기 2배의 AM 벡터 맞죠? 됐습니까? 근데 AB 벡터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왜 AB 벡터는 OB 빼기 OA잖아. 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B 빼기 A 벡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 AM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AM 벡터는요 이거 뭐예요? 뭐 아니지? 미안. 내가 A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미안합니다. 여기서만 볼게요. 미안. O가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시점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죠? 네. 그러면은 OG 벡터는 OB에다가 3분의 1 OB OM 되죠, 그죠? OM 벡터는 2분의 1 OC OD 되죠. 네. 따라왔니? 네. 이 정도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H 벡터를 구합시다. 또 A래. OH 벡터를 구합시다. OH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요. 얘는 그림을 그릴게요. 공간에서 여기다 할까? 얘가 얘 O예요. 그럼 얘가 A 벡터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얘가 G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점 여기가 3대 1이죠, 그죠? 네. 요 벡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삼각형 보이세요? 네. 삼각형 봐야 됩니다. 네. 보입니까? 네. 이제 요거 다음에 요 문제를 응용한 거를 풀 겁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각형 어디냐? 이거 봐야 되죠, 그죠? 네. 이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공간에서 요거죠, 요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네. 그럼 요 빗값을 따라가라고 했죠.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 크로스로 곱하자 3배의 오지 벡터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배의 OA 벡터가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 이제 우리가 오지를 보여놨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에 3. B 벡터, C. C 벡터, D 벡터가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A 벡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이게 평면일 때 이게 무게중심이었잖아요. 그죠? 네. 요게 2대 1의 빗값을 가진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면체를 이렇게 수직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정사면체 같으면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H점이 있죠. 네. 요 H점이 사면체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사면체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사면체의 무게중심일 때는 얘는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그죠? 사면체니까 한 번 더 올라갔다 얘가 공간으로. 그러니까 얘가 3대 1의 빗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대 1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죠? 이거의 무게중심하고 이런 거, 밑면의 무게중심하고 위에 거를 이어가지고 다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요 외워두세요. 참 많이 쓰입니다. 예. 자, 그다음 봅니다. 그다음번에 지난번에 그 삼각형 이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일 마지막 식분석 문제 이거는 한 문제 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공부해라. 네. 안 해도 된다고 하고 339페이지 3-3번 봅니다. 푸세요 지금 푸세요. 339 네? 3-3 339 339
풀어졌습니까? 자, 봅시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흔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네? 분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이게 정육면체인지 아닌지 이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왜 하필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수선의 발일까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네.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 그림 여러분 똑같이 하세요. 두 개 다 그리세요. 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놓으니까 미리 문제 읽으면서 해설까지 다 봐버려. 그래서 한 개 더 그리는 겁니다. 수선의 발 이게 어떻게 쓰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BP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BP 벡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BP 벡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이 벡터란 말이에요. 이 벡터. 됐나? 이 벡터를 구하라 이 말인데 과연 이 BP는 뭘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BP 벡터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자 수학 문제를 여기만 보면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필기하면서 하면은 좋은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선배들은 10년 전이 아니에요. 5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필기할 시간 자체를 안 줬습니다. 내가 수업할 때. 왜냐면은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 못하는 게 학생이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어? 수업 중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쌤이 그 설명 듣고 필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거를 못하는 게 학생이가.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나는 두꺼운 노트 있잖아요. 대학 노트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그죠? 이거를 한 달에 한 3번씩 쓴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개행지 있잖아. 흔히 말해서 똥종이, 그죠? 개행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필기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혀지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필기하라라고 노트에 정식적으로 필기하는 거 있죠, 아니가 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뭐 하냐면은 지금처럼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뭐 대학교 때 연애했던 이야기들 도고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쓰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들 안 그러면은 잔소리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날은 우리 담임쌤이 내 노트를 본 거야. 국어쌤이었는데 이 시기야 이리 와.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 얘가 이제 이리 와는 아니고 수업 중에 완전 수업이 아니고 청소 시간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한 대 팍 집어넣고 지나가시는 거야. 그 쌤은 이제 이렇게 씩 한쪽 옆쪽 한쪽 근육만 씩 말려 올라가면서 웃는 게 진짜 멋졌어. 우리 반 애들 중에서 반항이 있었거든. 그게 남자 쌤이야. 남자 쌤인데 그러면서 씩 웃고 지나가시는 거야. 나는 놀랬잖아. 이상해가지고 이런 새끼가 쓸데없는 것까지 이거 다 적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애들한테 너 이런 새끼들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집에 가갖고 뭐 엄마한테 효도가 어떻고 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적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맨 요약을 해갖고
그게 이제 내 버릇이었어요. 내 습관이었고 공부할 때.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요 머릿속에 그대로 확 꽂혀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그냥 이제 학교 수업을 마쳤어. 마치고 나서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도 이거 꺼내거든. 여기 모든 걸 다 해. 그래가지고 꺼내면은 수업 시간에 적었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참 재밌는 이야기였네. 이러면서 진짜 웃긴 이야기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애한테 웃긴 이야기를 이제 그거 보고 해주는 거야. 그거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해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도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거 합니다. 그리고 화학 노트하고 물리 노트는 따로 했던 것 같아요. 화학 노트는 이 노트 한 권에다가 화학 노트를 필기하는 시간 안 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찍찍찍찍 하고는 수학도 필기하는 시간 안 주죠, 그죠? 수학쌤이 필기하라는 쌤이 이상한 쌤이에요, 내처럼. 필기할 시간 안 주거든. 개념 중요한 거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다 적는 거예요, 화학을. 그게 내 화학 노트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필기할 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색깔 구분까지 해서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트 엄청 많이 빌려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이제 화학쌤이 모의고사를 치는데 하필 화학 칠 때 화학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내가 느끼기로는 한 1분 넘어서 계셨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쫄지. 분명히 내 풀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이제 연필을 이거 어떡하지? 계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쪽수로 되게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아이씨 이제 안 가셨네 이러니까 모르겠대요. 풀었어요. 시험 딱 끝나고 불려갔잖아요. 화학생한테. 그냥 재수할 때 담임인데 부르대요. 이제 내가 외출전 끊으러 갔거든 재수할 때. 갔는데 야 조영수 옥수 여하튼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 아닌 쌤이었어. 그래서 너 아까 그 문제 그걸 왜 1분 동안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1분 동안 그 화학 문제 한 문제를 1분간 고민하면 야간 들을 일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습관입니다.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지금 봐봐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 설명할 때 하고 여러분들 반대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떼그레갖고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언제 빨리 저거 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 이렇게 돼갖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눈이 띵그래가지고 집중 확 하고 있어.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고. 못잖아. 솔직히 딱 깨워요. 맞죠? 그죠? 그러지면 안 돼요. 자, 좀 이제 저기 좀 들었죠? 자,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 더 있는 게요. 과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냐면은 공간에서 기준 벡터 3개를 주고 벡터 하나를 그 기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라.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 벡터의 1차 결합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 문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어느 걸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힌트가 되는 게 있죠. 이 중에 반드시 힌트는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아내면 문제는 30초 만에 풀어줍니다. 네. 뭘까요? 이 한 변의 길이 있나요? 없죠? 한 변의 길이 없다, 그죠? 네. 자, 힌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 세 개 중에 골라봐라. 정육면체는 당연히 정육면체입니까, 그죠? 네. 네, 수선의 발이 힌트예요. 자, 수선의 발에 주목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게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 신뢰가 안 늘어요. 수선의 발을 이랬다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선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수선. 또 여러분 삼수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선하면 머릿속에 한 5개가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법선. 어? 합선, 법선요. 법선, 공식. 공식. 무슨 공식? 네, 소공식이죠. 소공식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잘 보여? 네. 자, 불러라.
뭐하고 보조선을 A. 긋고 A, F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 빗값만 알면은 요길이 나오네. 그죠? 빗값만 알면은 뭐예요? 이 빗값 곱하기 BA 벡터. 맞습니까? 요 빗값 곱하기 BG 벡터 하면 되죠. 그러면 BP 벡터가 구해집니다. 끝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한 변을 그냥 2라고 합시다. 보통 1로 잡으면 분수가 나와갖고 뭐 같아? 이게 2고 이게 2루트 2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잖아요. 요 전체 길이가 A, 자 됩니까? 전체 AG의 길이 한 변의 요 AG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3. 2루트 3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요쪽 갈게요. PG 길이 예? 이거 제곱은 FG의 제곱은 불러볼래? AG 곱하기 PG죠. 그죠? 네. 됩니까? 그럼 FG가 얼마예요? 4죠? 4는 AG가 얼마고? 2루트 3이죠. PG가 얼마고? 몰라요. 몰라요. PG죠. 그죠? 그러므로 PG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루트 3.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하세요. 네. 이과는 이런 거 유리와 미리 베풀이면 오히려 계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냥 분모에 넣어놓으세요.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을 불러라. 아니 FA의 제곱은 네. AG 곱하기 AP잖아요. 네. FA 제곱이 얼마예요? 8 AG의 길이 2루트 2루트 3 3. AP 맞아요? AP 얼마예요? 루트 3분의 4. 루트 3분의 4예요. 그러므로 몇 대 몇이 됩니까? AP 대 PG의 길이가 2대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러므로 BP 벡터는 불러라 2대 1이다. 3분의 1 2 FG 벡터 맞습니까? 네. 그 다음분에 어떻게 돼요? 2 FG 더하기 BG네요. 2BG BG 더하기 AB죠. 그죠? 자, 이제 요거를 구합시다. 3분의 1의 2배의 BG B 벡터가 네? BA AB 하면 안 되죠. 그죠? BA BG의 길이 BG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벡터 이거 봐요. 이 벡터 B 벡터. 이 벡터 이 벡터잖아. B 더하기 C죠. 그죠? 위에 B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BA 벡터는요 마이너스 A 벡터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에 마이너스 A 2B 더하기 2C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필기하고 새로 시작할게. 네. 자, 공간 벡터의 성분입니다. 공간 벡터의 성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평면 벡터에서 공간 벡터는요 성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생각해야 되죠? 시점을 뭐로 고정한 겁니까? 좌표 공간의 원점으로 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벡터가 하나가 딱 생기거든. 공간에서. 그러면은 그 벡터의 종점이 하나의 좌표에 대응이 된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위치 벡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 벡터는 그 벡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위치 벡터가 가리키는 종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면에서 위치 벡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위치 벡터는 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네. 근데 그 점을 이제는 어디로 가지고 온 겁니까? 네, 좌표에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벡터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공간이 아니잖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위치 벡터에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면 벡터의 종점은 공간상의 한 좌표의 1대1 대응이 된다. 네. 이해됩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를 하나 그릴 텐데 미리 그리면은 내 그림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이상하게 되더라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냅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 오신다 이 말 아니까. 아니.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이런 벡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A점 요 벡터가 하나 있었다. 그럼 여기가 항상 이제 시점은 여기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OA 벡터를 첫 번째가 OA 벡터를 뭐라고 하자? A1, A2, A3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좌표로 나타낸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X축으로 가는 이 단위 벡터를 E1 벡터, Y축의 단위 벡터를 E2 벡터, G축의 단위 벡터를 E3 벡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평면 벡터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E1, E2, E3를 나타내게 되면 평면 벡터의 성분은 공간 벡터의 성분은 A, E1 벡터, A2, E2 벡터, A3, E3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네. 됐나요? 네. 이제 여기는 단위 벡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OA 벡터의 크기가 있었죠. 네. 절대값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원점에서의 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원점에서의 거리예요. 그렇습니까? 네.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가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계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입니다.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얘는 루트 대각선 길이 자 볼게요. 여기가 이 점이 A1, A2, A3라고 했거든요. 네. 무조건 이제 공식대로 들어가지 말고 물론 두 점 사이에 거리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요게 A1, 얘가 A2, 얘가 A3예요. 그죠? 네. 이제 그리고 하게 되면은 A1 제곱, A2 제곱 더하기 A3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번에 이게 공간 벡터의 성분이었고요. 이걸로 끝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번에 여기 우리가 내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평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방향 코사인. 네. 방향 코사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뭐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좌표에서 점에 뭐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방향 코사인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기억해가지고 성분 표시 이렇게 하고 그죠?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주 공부가 열심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못 쓰는 법이라고 그러죠. 방향 코사인 복습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뭡니까? 벡터의 방향 표시.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려워서 안 됩니다. 방향 코사인을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뭐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되면은 그날 수업은 완전 망하는 거다. 개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아니고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다 방향 코사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얘는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네 이게 단위 벡터를
단위 벡터로 우리가 얘가 방향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생각하니까 벡터의 뭐를 표시하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 나타내는 벡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벡터와 같은 방향의 요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요 단위 벡터를 일러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평면 안 그릴게요. 이거를 다르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이건 말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방향 코사인을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렇죠. 뭐라 해야 되죠? A 벡터를 그거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방향 코사인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X축과 이루는 각, Y축과 이루는 각 이게 있었다. 그죠? 네. 이제 드디어 나오죠. 코사인 감마 G축과 이루는 각. 지난번에 내가 공간에서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안 됩니다. 네. 항상 90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평면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항상 90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항상 90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니?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방향 코사인입니다. 여기는 이것들이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하고 코사인 제곱 베타가 합이 1이었죠. 평면에서는. 그래요. 이게 방향 코사인을 베타로 표현한 거고요. 네. 방향 코사인의 성분이 이겁니다. 네.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방향 코사인은 뭐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무슨 벡터? 방위 벡터예요. 네. 그럼 이거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1되잖아요. 이거의 크기가. 네. 이 벡터의 크기가. 네. 그런데 이 벡터는 단위 벡터니까요. 네.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네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제곱 감마 얘가 1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방향 코사인은 해결이 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간상에다가 표현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뭐가 도움이 된단 말이고, 그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자, 우리는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우리가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O입니다. 네. O는 표시를 안 할게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표현을 하겠다. 해봅시다. 요 각 보이세요? 네. 여기 X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네. 됐나요? 네. 상승을 해가지고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번에 여기 나오는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꼭 바로 이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하면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Y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얘가 G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되었어요? 네. 이 정도로 하나 해놓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자는 사람 잠을 깨갖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림 그리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했죠. 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림을 그려. 너그 같으면 이거 갖고 무슨 문제를 만들겠니? 여러분 같으면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 만들래요? 만들 문제가 없습니다. 만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쌤인데 얘들아 보물찾기 하자 해가지고 보물을 갖다가 그냥 애들 앞에 쭉 늘어놓을래? 숨겨야지.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 찾는 재미가 있다. 어? 숨겨야 찾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숨깁니다. 이게 뭐게? 손이요. 아니 그 안에 그니까 이걸 보고 이게 뭐게 이러면 손이요 이러면 안 돼. 이 안에 든 게 뭐게? 그러니까 이게 뭐게? 그러면 이게 뭐게? 그러면 이제 손이요 하면 돼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게? 이 말에 저 사람이 이 손 안에 뭔가를 쥐고 있구나.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손이요 이러면 안 되지. 신체의 일부야 잘 이루어지, 그지? 그럼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잖아. 이게 뭐게? 이거 뭐 들을게? 여기 망한 거 내가 쥐고 있는 게 손톱을 쥐고 있단 말이야. 양분 애들 좀 상당히 독특한 사고를 합니다. 이게 뭐게? 힌트, 까만색이다. 좀 아까 봤는데.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뚜껑이 있어요. 네. 뚜껑이요? 네? 아까 뚜껑. 아까 심.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이 옆으로 젖히는 거예요. 뚜껑 옆에 라이트. 야, 닫지마 답답해. 추워? 아 여기 시끄러워요. 왜 밖에 가? 뭐가 시끄러워? 밖에 누가 노래 부르나? 네, 원장님이 노래 불러. 아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트. 어? 근데 뭐? 그 다음번에 이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살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힌트가 녹화하고 있다 소야. 그렇지 않지만 왜 그게 왜 궁금한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야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해도 결정적인 힌트가 안 나오죠. 그죠? 컴퓨터에 사용하는 거예요. USB. 그렇지. 그러면 이제 쉽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적인 힌트를 찾으라고. 저는 여기 있네. USB 맞다. 응단, 담배, 중국.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왜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웃기기 이상한 짓 하면서 웃겼는 줄 압니까? 잠 깨워요. 잠 깨우려고 하지. 너 진짜 독특한 사고야. 아까 내가 처음 질문했던 게 뭐니? 내가 건물 찾기. 아니 보물찾기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그렇죠? 공간 좌표를 물어보는 거를 숨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숨겨요. 그 어떻게 숨기는 애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보물찾기가 문제가 아니고 USB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라. 어떻게 숨길래? 얘는 밑에 제목 없습니다. 공개백에서 얘기 다 합시다. 그냥. 자,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도형을 물어오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도형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룬 도형은 이 5손가락을 안 넘어가요. 알아요? 뭐였어요? 첫 번째 직육면체. 정육면체, 직육면체. 정육면체, 직육면체, 아, 맞아. 사각기둥이랑 다시. 직육면체, 구, 사면체, 원뿔. 원뿔 네, 기능. 이런 것들이에요. 네. 5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좌표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겠어요? 육면. 육면체예요. 육면체가 나오면은 일단 좌표부터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육면체가 나오잖아요. 육면체가 나온다. 육면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일단 제일 첫 번째 좌표부터 생각해요. 좌표화를 시켜봐라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타 배운 공식을 나머지 공식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문제 지워버렸나? 그럼 책에서 봅시다. 뒤에 넘어가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4-1번을 봅니다. 4-1번을 보게 되면은 PL 벡터 플러스 PM 벡터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죠? 네. 근데 P가 움직입니다. 네. 그쵸? 네. 됐나요? 네. 그런데 앞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거. 앞 문제로 돌아가 봐요. 지금 이 같이 따라해요. 네. 돌아가게 되면은 문제 묻는 게 조금 좀 이 뭐야
34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좀 생뚱맞지 않니? 네. 생뚱맞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 뜬도. 뜬금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뜬금없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거의 기하에서는요. 도형의 길이 구하고 그죠? 네. 그래 지금까지 우리 위치 벡터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은 B값 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갑자기 P가 움직이면서 최대 구하래. 네. 이건 어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까? 미적. 미적에서 해석학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네. 이런 거를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결국 이게 왜 생뚱맞을까 했을 때 원래는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좌표 문제이기 때문에 생뚱맞은 그러니까 묻는 게 생뚱맞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1번 풀어보세요. 그거.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문제 분석을 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최대 최소 이런 거는요. 여기에서는 좀 생뚱맞다라고 했는데 기압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죽으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백에서. 그거 이외에는 좀 이렇게 좌표가 이런 것들입니다. 직육면체가 나오면 일단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아까 그 문제도 좌표를 풀 수 있어요. 아까 그 문제 좌표로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죽으라고 최대 최소 물어오는 게 뭐냐면은 벡터의 내적에서 도형 그거는 지금 계속해서 그냥 10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게. 그거 연습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도 파악해서 익히는 겁니다. 자, 일단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뭐를 원점을 잡을까 이러니까 꼭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거 원점 잡고 이러지 말아요. 네. 너를 실컷 봤잖아. 이거 원점 잡을 거지. 이를 이를 원점이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구해갑시다. P죠. P가 움직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문자로 잡아야 돼요. 네. X축 위를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X축 Y가 그죠? 네. 그죠? 근데 이제 Y는 0이다. 그죠? 근데 G는 여기니까 2니까 네. G 좌표가 2가 됩니다. 그죠? 네.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M 좌표? M 여기 얼마예요? 요렇게 여기 3니까 네. 이런 식으로 4 여기에 2 0 그죠? 얘가 4, 2,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L 좌표요. 0, 1 아니에요?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그대로 가면 됩니다. PL 벡터, 이 벡터 분해하면은 여기서 이거 빼라. 마이너스 됩니다. 0, 1 이렇게 되죠. 그죠? PM 벡터 M에서 요거 빼세요. PM, PM. 아, 얘 마이너스. 이거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PL 벡터 플러스 PM 벡터의 여러분들은 꽉 꽉이만큼 이렇게 합시다. 2 마이너스 하면 됩니까? 그러므로 PL 벡터 플러스 PM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4 빼기 2t의 제곱 더하기 10 또 4하고 있어. 13.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내 이상한 놈 봤어요. 어떤 놈을 받겠습니까? 아, 그럼 이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 13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전개를 하니 또? 전개해가지고 뭉치는 건 봤어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이상한 겁니까? 최대가 나올 리가 있나 그지? 네, 뭔가 잘못됐다 이 말 아이가 그죠? 최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t는요 문제를 잘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선분 AB 위에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은 이거는 선분 AB 위의 점이 아니라 직선 AB 위의 점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t의 범위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까지가 4까지 4까지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야 네. 봐라 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어라 0에서 사니까 이런 그 범위에 포함되죠. 그러면 이때 4가 최소가 됩니까? 최대가 됩니까? t 이꼴 자 0일까 4일까 최소가 최대가 둘 다 최대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0 또는 4일 때 최대.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꼭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갖고 4 빼기 8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 심심하고 항상 이런 거 좀 봐라. 생각 좀 해라. 그럼 답 얼마예요? 29. 29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